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냐 차라리 그 뭐지 생각해 그 리뷰 남들이 써놓은 리뷰나 이런 거를 봐서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이런 거를 먼저 참고하고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저도 예. 그 유튜브를 음. 그 링크를 주셔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조승현 작가님이라고 저도 좋아하는 작가님인데 그분도 리뷰를 하셨거든요. 그분 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끝나고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독서 토론 내용에 들어갈 건데 막 그 우리가 집중력을 이야기할 때 너나 잘해라. 너나 집중을 네가 부족해서 집중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개인의 문제로 이렇게 치부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가 나, 그러니까 내 개인 때문에 집중을 못할 거, 너 개인이 부족해서 집중을 못하는 거야라고 책에서 얘기할 줄 알았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고 네가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야. 너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이게 내가 부족해서 집중을 못하고 집중력이 부족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환경적인 문제 또한 사회적인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내가 집중을 못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뭔가 위로를 받는다?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좋았고 예를 들어보면 여기 본문에 다이어트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운동을 안 해서 살을 못 빼지. 왜 너는 게을러서 운동을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좀 뚱뚱하고 그러면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네가 의지가 부족해서 살을 못 빼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다이어트를 못하는 거는 아니 네가 제가 어제 이번 주에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퇴근을 했거든요. 어제까지. 전 자영업이라 저 혼자 계속 봤어요. 이번 주에는 어머니가 또 여행을 가셔가지고. 하여튼 근데 네가 그렇게 아침 6시에 출근을 하고 밤 10시에 퇴근을 하는데 네가 어떻게 햄버거를 안 먹고 빵을 안 먹고 커피를 안 마실 수가 있니? 이거는 너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문제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 하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의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는 네가 노력을 해서 살을 빼고 노력을 해서 집중을 해야지. 그런데 이 책은 그런 게 우리가 우리만의 문제로 다이어트를 네가 뭐 대기업 회장이 아니지 않느냐. 네가 뭐 잡스가 아니잖아. 잡스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고 한 가지 일하면 할 수 있지만 너는 바쁜 사람이기 때문에 10시간씩 그리고 일반 직장인들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할 때까지 한 10시간씩 9시간씩 이렇게 집중할 일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살을 못 빼고 집중을 못 하는 거지. 네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이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개인적인 내용으로 보지 않고 사회적인 내용으로 좀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았고요. 그런 부분이 일단 좋았고 그다음에 그리고 이게 좀 부러웠던 게 개인적으로 이게 뒤에 또 나눌 때 내용을 할 텐데 이게 챕터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챕터별로 한 14개인가가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멀티태스킹을 할 수 없는 존재인데 멀티태스킹을 한다.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고 이 장은 몰입을 하려면 의미를 가지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되고 3장 같은 잠들지 못하는 사회 같은 경우는 우리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집중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거 보면서 유튜브들은 이걸로 14장, 막 10장, 20장 이렇게 유튜브로 만들 수 있겠구나. 너무 말이 많네요.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거
쇼츠로만 잘못하면은 이거 20개까지 유튜브를 만들 수 있겠는데? 그래. 이거 더군다나 이 책은 베스트셀러니까 요즘 보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 쇼츠로 막 1분, 2분, 유튜브만 만들면 돈 벌 수 있겠다. 부럽다. 이 생각을 좀 했고, 이 책이 처음에 볼 때는 좀 번역이 좀 약간 난해하고 산만한 데가 있는데, 그런 이유는 우리는 자기계발서 같은 함축적인 책들만 많이 읽었고, 사회과학 책들은 저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읽어서, 그런 논문 같은 것이 이게 번역이 돼 있어서 좀 읽을 때 난해한 부분이 있고,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읽을 때 힘든 게 있지만, 이 책은 그래도, 이 책은 두 번째로 재독할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한번 쭉 읽고, 추석 전까지 한번 쭉 읽고, 이번 주에 이제 일하면서 점심시간에 포스트잇 같은 거 해놓은 거 위주로 한번 쭉 보니까, 재독을 하니까 눈에 확확 들어오는 거예요, 책이.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렇게 장수가 챕터가 14개로 친절하게 나눠져 있고 제목까지 써져 있으니까, 챕터를 한 번씩 보시고 중요한 거 챕터를 한 번씩 쫙 목차를 훑으신 다음에 이게 중요하구나 해서 쭉 읽으시면, 재독하시고 삼독하시면은 이 책은 좋은 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말이 길었네요. 네, 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예, 오늘 제 목소리 혹시 울리나요? 네. 아니요. 네네,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 같은 경우는 달려거북이님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많이 길었어요. 두 번째부터는 짧게 할게요. 네.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잠을 많이 못 자가지고. 예, 리더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 책 어떻게 읽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이제 빨간 여우님이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책을 이제 선정을 해주셔서 이제 유튜브 리뷰를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유튜브 리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시고 굉장히 또 설명을 잘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를 하면서 딱 읽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목이 또 도둑맞은 집중력이잖아요. 제목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책을 읽다 보니까 저의 집중력이 자꾸 어디론가 이사를 가더라고요. 저는 이게 제목 탓인지 제 탓인지 인제 하면서 환경을 또 많이 바꿔봤어요. 원래 인제 집을 사무실처럼 만들어 놓고 집안에서 모든 걸 하려고 했는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자꾸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게 더 되고요. 왜냐하면 핸드폰이랑 멀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핸드폰이 머릿속에서 싹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용은 굉장히 좋은 거에 비해서 제가 시간 투자 대비 잘 읽어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 우리 달려거북이님께서 "이 책의 번역이 조금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굉장히 위로를 받으면서 그래도 좀 끝까지 읽어 보려고 되게 노력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의 인제 총평을 얘기하면, 처음에 이 책을 딱 만졌을 때는 제가 이거를 '소장할 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소장할 책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살다 보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사회적인 환경, 그다음에 온라인에 저희는 너무 중독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고 그다음에 핸드폰 하루라도 없으면 손에서 뭔가 이상한 금단 현상처럼 느껴지는 이 사회를 살다 보면, 가끔 이 책을 끄집어내서 읽어보면서 '저의 환경을 확 바꿔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인생에 대해서 더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제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목표를 쪼끔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목표에 관련된 방해 요소들을 좀 차단하는 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줬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인제 추천을 해 주시지 않았으면 아마 이 책이 저한테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책이 제 손에 오면서
이 책의 내용과 상관없이 제 삶의 질은 굉장히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그 이야기는 좀 이따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 한다라는 그 의무감은 저희가 많이 내려놨잖아요. 그래서 네. 누구한테나 이 책을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책이 어쨌든 제 인생에 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저도 좋은 책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제 좋았던 구절이나 뭐 그런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그런 챕터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알고리즘을 모른다. 챕터 6이죠. 챕터 6에 우리는 알고리즘을 모른다. 이 부분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우리는 뉴스에 대해서 나오는데 평화로운 뉴스나 그런 조용한 뉴스, 그럼 뭐 즐거운 뉴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도파민이 반응을 잘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봤을 때 흥분하는 것, 국회의원들이 뭐 싸우거나 아니면 뭐 이런 그런 전창조 같은 남현이 전창조 같은 그런 뉴스를 볼 때 우리가 더 클릭을 하고 더 이렇게 클릭을 하고 더 관심을 가진다고 우리가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무언가 집중하려고 하는데 그런 빅테크 기업 네이버나 다음에서 저는 남현이 전창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근데 그리고 뭐 G드래곤이 마약하거나 솔직히 나의 아저씨 그분이 마약하거나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엄청 많은 사람들이 보고 유튜브나 네이버에 다음 네이버에 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저는 사람들이 많이 클릭하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빅테크 기업들이 자기네들이 클릭을 많이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전창조나 남현이 이런 것들을 많이 띄우는구나. 그래서 그들은 돈을 벌고 나는 그걸 보느라고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유튜브 같은 경우도 되게 알고리즘 뭐 되게 좋은 거 있잖아요. 뭐 자연 환경 뭐 이런 것들 뉴스를 보면은 되게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에 뜨면 좋은데 그럼 유튜브에 누가 클릭을 하겠어요. 그래서 막 싸우고 뭐 그런 사건 사고들 아니면 국회의원들 다툼 막말 이런 것들을 유튜브가 일부러 알고리즘으로 띄워서 저를 내가 책을 읽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5분만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은 3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정말 3분만 책을 읽고 또 유튜브를 보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빅테크 기업들이 돈을 벌려는 이게 방법인 거예요. 그 알고리즘을 통한. 그래서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책을 읽을 때, 또 뭐 공부를 할 때, 일을 할 때 집중을 못하는 게 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소위 말하는 빅테크 기업들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게 자극적인 기사들을 띄우면은 우리가 반응한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이렇게 메인에 거는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게 집중 못하는 게 두동맞은 집중력이 우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느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주 4일째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자 하리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는 일을 3시간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3시간이 뭐야? 1시간도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우리는 예를 들면 무슨
제가 편의점을 하니까 커피를 100개를 팔면 1000개를 팔면 오늘 100개를 팔면 예를 들면 오늘 마감합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한국이나 미국이나 영국이 이런 기업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무조건 9시에 출근하면 6시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집중을 하든 말든. 근데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커피 100개를 팔면 퇴근이다. 그러면 난 엄청난 집중을 해서 일을 할 텐데, 이거는 100개를 팔든 50개를 팔든, 그거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간을 때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그래서, 네, 그래서 이걸 보고, 그러면 이거는, 저도 저기 일할 때 온전히 다 집중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장사가 안 되거나 그러면. 그런 대로 저는 10시까지 있어야 돼요, 무조건. 물론, 출근해서 뭐 마감할 때까지 계속 집중하면 좋겠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나는 왜 이렇게 장사할 때 집중 못하지? 또 더 이렇게 장사할 때 더 이렇게 청소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자책할 때도 있는데, 그게 아닌 거야. 만약에 회사에서 이 정도만 팔고 가라? 아니면은, 만약에, 뭐 어떤 자기 직급에서 이 정도만 하고 가라? 하고 하면은 내가 집중을 더 할 텐데, 회사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스템상. 너는 무조건 주 5일 이상 나오고, 9시부터 6시까지 무조건 일해. 이렇게 해버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시간 때우기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다르게 시스템을 바꾸면 우리가 주 4일제도 가능하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만큼 우리가 일할 때 집중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거의 마지막 챕터에 아이들 얘기할 때도 사실 아이들의 문제 머리가 좋고 나쁘고 이런 또 병에 걸리고 이런 거 얘기할 때 거의 다 유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적이 많은데, 이 사람은 유전 영양 한 10% 20% 있나? 나머지 80%는 환경이 중요한 거야. 아니 그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부모가 어떤 환경을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이 달라져. 쉽게 말하면 이거잖아요. 근데 너는 유전을 탓하고 있니? 그걸 얘기하는 게 저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보자면 남 탓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라면은 아이에게 그런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나 아이에게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맨날 아이가 아파트 이런 데서 갇혀 살고 게임만 하니까 집중력이 없지. 차라리 뛰어놀게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차라리 왜 애를 아파트에 갇히고 게임만 시키려고 하는 거야. 차라리 뛰어놀게 하고 학교도 혼자 보내게 하고 창의성 있게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끔 부모가 유도를 해야 아이가 집중력이 키워질 거 아니야. 라고 마지막에 얘기하거든요. 저는 그 부분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네. 그러한 많은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두 번째 챕터에, 첫 번째 챕터가 멀티태스킹은 안 된다. 두 번째 챕터가 우리는 그럼 한 가지 일에 한 가지 일만 집중해야 한다. 근데 거기서 가장 두 번째 챕터에서 제가 중요하게 봤던 거는 그거예요. 너 의미 있는 일을 찾아.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무슨 모임을 하든, 네가 의미를 부여하고, 그리고 의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 의미. 내가 이 독서 모임을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또한 내가 일하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 무언가를 할 때 집중할 수 있지. 또 그냥
일어나서 회사 가고 일하고 뭐 주부님들이라면 아이 키우고 그러면 뭐 전혀 집중이 안 돼. 당연히 집중 못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도 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 제가 너무 말을 많이 하는데, 저 다른 분들 얘기하고 시간 나면 또 얘기할게요. 막승그녀님, 네. 혹시 좋았던 내용이나 겹쳐를 되니까 뭐 이런 그런 구절 있나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얘기 더 듣고 싶었는데 잘 듣고 있었는데 제가 인상 깊었던 뭐 내용이나 구절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구절에서 그 37페이지 중하단쯤에 자신이 실수를 할 수 있고 유혹 앞에서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안다. 그렇기에 미래의 나를 묶어놓는 것이다. 저는 이게 저랑 똑같은, 저를 완전히 너무나도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유혹에 너무 쉽게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책을 읽거나 무엇을 할 때도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중간에 누군가가 뭐 얘기를 한다거나 전화가 온다거나 아니면 아무런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력이 쉽게 흐트러져요. 그래서 과거에도 저는 이랬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그 실패와 선택을 반복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 자신을 그 실패라는 돛대에 묶어놓고 나는 항상 실패하는 아이, 나는 집중력에 늘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라고 저를 이제 그 프레임 안에 가다 놓는 거죠, 제 스스로. 그래서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스스로 나 자신을 프레임에 갇히게 하지 말고, 내가 이런 실수를 반복을 하면, 다음에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끔, 무언가 다른, 이제, 조금 더 집중을 한다거나, 혹은, 내가 그러한 실수를, 안 돼. 반복을 했을 때, 이런 실수를 할 수도 있지. 과거에도 이런 실수를 했지만 이번 실수에는 좀 더 유하게 나 자신을 좀 지켜보고 돌이켜보면서 그 집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노력을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좀 죄송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그 프레임을 씌워 놓는 것을 조금씩 그 프레임을 벗겨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너무 짖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잘 들었습니다. 혹시 부자 멘토님은 이 책 보면서 좋았던 구절이나 뭐 챕터 같은 거, 내용 같은 거 한 가지만 얘기해 줄 수 있나요? 꼭 한 가지만 얘기해야 될까요? 뭐 생각나는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아니, 원래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막송그녀님이 얘기하다 보니까, 세 가지로 이게 추렸는데요. 왜 세 가지냐면,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좋았던 내용을 제가 못 찾고 있었어요. 근데 막송그녀님 37페이지 바로 옆에 36페이지 중간 부분에, 스페인 작가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가 한 말이 떠올랐다. 준비될까지 삶을 미룰 수 없다. 삶은 우리의 코앞에서 발사된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해. 자, 이 내용인데요. 그냥 저는 준비될까지 삶을 미룰 수 없다. 이 말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오늘 유튜브 이제 90세 넘은 이제 어느 분의 이야기, 내 인생의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건, 내 인생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봐서 그런지, 준비될까지 삶을 미룰 수 없다라는 이 말이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저희가 올해 원식이라는 책을 월 초에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책을 읽어서 그런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만의 이제 원칙이 점점점 굳혀져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사람들은 목표를 딱 정해 놓으면 연초에 정해진 목표를 연말에 이뤄내는 사람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정해진 목표가 저에 딱 맞으면 상관이 없지만 맞지 않으면 수정을 무지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수정을 가고 있는 도중에 제가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온라인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무슨 내용인지 기억이 안 나는 순간이 자꾸 발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가 이렇게 말 못할 저만의 고민이었는데, 페이지 105페이지에 무슨 연구한 결과죠. 놀랍게도 사람들은 때때로 눈을 뜨고서도 앞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 이게 이제 결국은 수면의 질이 나빠지게 되면 집중력을 잃게 돼서 눈을 뜨고도 잠을 자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저 역시도 온라인 강의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때 저의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였구나라고 위로해 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살면서, 야, 내가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곧 치매가 오지 않을까? 너무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연구 결과가 이럴 수도 있다. 지극히 정상이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네가 앞으로 개선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라는 그 근거를 보여줘서 저에게 굉장히 위로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86에서 87페이지로 딱 넘어가면 이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고 그다음에 언덕을 뛰어 오를 거야. 그다음에 수영을 가르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정의된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 목표를 추구하겠다고 마음먹고 그러는 동안 다른 목표는 옆에 치워둬야 한다. 몰입은 한 번에 하나만 할 때 다른 모든 것을 접어두고 한 가지만 하기로 할 때 찾아온다. 이거는 이제 멀티태스킹이라는 이야기를 또 달려 거북이님이 이야기하시면서 좀 생각이 났는데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그래서 자신에게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는 집중력에 관한 기본 사실이다. 하고 또 내용이 나오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서 세 번째는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 않은 일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 선택한 목표가 너무 손쉬우면 우리는 자동 조정 모드에 돌입한다. 반면 목표가 너무 어려우면 초조해지고 평상심을 잃어 몰입에 빠져들지 못한다 하면서 쭉쭉쭉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내용이 제가 진짜 제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목표를 정하는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우리가 멀티태스킹을 한다는 건 똑같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사회가 그런 걸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인스타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인스타를 하지 않으면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인 것을 내가 스스로 증명하는 사람 같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라고 증명하는 것 같기 때문에 남들과 평균을 맞추기 위해서 하고 싶지 않은 인스타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목표에 맞지 않고 내 인생 방향에 맞지 않고 나는 인스타 그냥 고객으로만 써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스타를 제공자처럼 막 사용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에 이 인스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거를 해야 되는데, 많은 거를 하다 보면 진짜 그 해야 되는 거를 놓칠 때도 가끔 있으면, 이럴 때 항상 우리가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일을 처리해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일을 과감히 정리. 차라리 이 시간에 잠을 좀 자야겠다라고 저는 오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의 목표에 맞지 않은 것들을 다 올해는 지금 자르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집중력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제 목표고 제가 원하는 방향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거를 좀 느끼게 되었는데요.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능력을 벗어나지 않는 일을 하는 방법. 이게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제 일을 하는 것들을 이 기준에 맞춰서 정리, 수정, 보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 책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책이라는 부분으로 이거를 뽑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부자 멘토님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여기서 또 그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걸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 책을 안 읽으신 분들이 계셔서 설명을 한 가지 해드리면 여기서 아들러에 대해서 스캐너인가? 그 아들러에 대해서 나와요. 그거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그 학자 이름이 갑자기 아리송한데 그 쥐가 오른쪽으로 문에 통과를 할 때마다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쥐가 알았어 그걸. 아 내가 이 오른쪽 문으로 가면은 이 주인이 인간이 먹이를 주는구나. 그래서 쥐는 계속 오른쪽 문으로 가는 거예요. 오른쪽 문으로 갈 때마다 먹이를 이제 주죠. 근데 이제 구글에서 그걸 안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이거 누르면 하트가 나오게 하면 어떨까? 그러면 하트가 몇 개 쌓였나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메일 같은 거 올 때 종이 울리게 하자. 그러면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페이스북 만들 때 딱 그냥 내가 글을 남기면 다른 사람이 글을 남기면은 그게 종이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내가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볼 때 다른 사람이 내 인스타그램을 볼 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하트를 누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해하지 않을까? 라고 이 사람들이 착안을 해서 그 인스타그램을 만들 때 하트를 누르게 한 거고 메일이나 페이스북에 할 때 그 글을 남기거나 그럴 때 띡 종소리를 나게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궁금해서 계속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메일을 확인한다는 거예요. 몇 분 지나지 않아서 그 소리나 아니면 하트 아니면 그 뜬 걸 보고. 근데 그 사람들이 구글이 1조가 넘는 기업이잖아요. 자산도 엄청 크고. 근데 그런 모든 뛰어난 임직원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 사람 인스타그램에 더 오래 머물게 하고 내 광고를 보지? 이 사람 페이스북에 어떻게 하면 오래 머물게 하고 이 브랜드에 어떻게 하면 오래 머물게 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광고가 되고 우리는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이렇게 뛰어난 돈이 많고 뛰어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집단들이 한 1000여 명이 이걸 매일 궁리하는데 어떻게 우리 개인이 이거를 거부하고 집중을 할 수 있냐? 이 책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우린 자연스럽게 당연히 쥐가 오른쪽으로 가면 밥을 주는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하트가 이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몇 명 읽었다 이렇게 표시가 뜨거나 아니면 매일 왔다고 표시가 뜨거나 그럼 카톡 몇 개인지 뜨거나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도 카톡 왔어요 뜨면은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똑똑하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집중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 라고 이 책에서는 또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좀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가지고, 예, 이야기를 했어요.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책을 조정받은 집중력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책을 읽고, 아니면은 이 책이, 평소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루틴이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이것도 제가 먼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유튜브에 구독을 다 취소했어요. 사실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 유튜브 같은 경우 그런 팔로워 같은 거 웬만하면 다 하고 되게
그런 거 되게 배민 같은 것도 제가 잘 시켜 먹지도 않은데도 즐겨찾기를 되게 해놓거든요. 근데 너무 쓸데없는, 이게 제가 그 유튜브 구독을 하는 것 중에도 제가 안 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시든 때도 없이 막 그게 구독 알람이 울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럼 그거는 솔직히 내가 보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보는 막말로 그런 지금 안 보는 그 유튜브들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는 분, 그분은 유튜브를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새롭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분 거 빼고는 다 구독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좋은 점이 있어요. 알람이 울리지 않으니까 솔직히 좀 덜 보게 돼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미경 선생님 거는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고 아무튼 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개 정도 10개 정도 구독을 한다고 해도 그 중에 5개 정도만 즐겁게 보고 5개 정도는 아예 안 보는 것도 있는데, 구독을 아예 안 하니까 알람이 안 오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겨요, 벌써부터. 나 뭔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보고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책을 읽을 때는 항상 핸드폰을 옛날엔 꺼놨는데, 꺼놔도 제 방에 놓으면은 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엌이나 뭐 안방이나 이런 데 갖다 놓고 문을 닫아버려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이 책을 다 읽었어요. 집중이 안 돼가지고. 그랬더니 2시간 만에 200페이지가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책의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너 구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사실 그거 유튜브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또 해제할까도 지금 생각 중인데, 그렇게 되면은 주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되게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이 뜬대요. 오히려 막 전쟁하는 내용들, 최근에 전창조, 남현이, 마약, 이런 게 많이 뜬대. 왜냐면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오히려 내 알고리즘을, 그, 그, 오히려 알고리즘을 해제하는 게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알고리즘을 해제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구독은 다 취소했고, 이제 저는 책이랑 책 같은 걸 좋아하니까 조승현 작가님이나 이런 책 리뷰하시는 분들 걸로 제 알고리즘을 더 억지로라도 많이 봐서 유튜브 알고리즘을 좀 바꾸려고 노력을 하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독 알람을 다 취소했습니다. 모든 유튜브에. 그랬더니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기분이라도 뭔가 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책을 볼 때는 핸드폰은 절대 꺼놓되 제 방에 놓지 않습니다. 안방에 놓거나 부엌에 놓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놓거나,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제 방에서 핸드폰을 꺼놓는 것보다. 뭔가 중요한 일을 할 때. 저는 그래서 집중하려고 이 책을 읽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막성근자님. 네. 네, 막성근자님은 혹시 집중을 하기 위해서 필사를 또 네.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혹시 하려는 루틴이나 이런 자기만의 집중하는 방법이 있나요? 있다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달려거북이님, 이번 책 저는 너무 안 읽혀져가지고 읽는다고 읽었는데 제대로 집중을 못했는데 달려거북이님한테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책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준비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책에 대해서는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꼈었는데 달려거북이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책에 대해서 다시 메리트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다시 책을 정독을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알다시피 제가 지금 필사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사실 이거 필사방을 하는 이유도 제가 이제 루틴이나 혹은
그 집중력 같은 것을 좀 잠시나마 높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필사방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이제 책을 읽기 싫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야 한다 하면은 매일 50페이지는 무조건 읽어요. 그런데 그 책을 50페이지도 못 읽겠다 싶으면 중간에 주변의 음을 차단하고 아예 클래식 같은 걸 들으면서 독서에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글을 쓸 때도 주변의 음을 차단하면서 머릿속 생각들이 정리가 되는 게 수월해지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주변의 이런 이제 주변의 그 소음보다는 오히려 내가 좋아하는 노래나 아니면 아예 뭐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완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노래나 이제 클래식이나 이런 재즈 등을 들으면 오히려 내가 집중이 이제 쉬워지는구나라는 거를 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책을 읽거나 혹은 뭔가에 집중을 완전히 빡 해야 된다 할 때는 아예 주변 음을 차단하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나 혹은 음만 있는 노래 있잖아요. 클래식 같은. 뭐 이제 피아노 곡 같은 거를 많이 듣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집중하면은 오히려 저는 집중이 조금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필사를 할 때나 집중이 안 될 때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애용하는 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막승구자님은 이렇게 필사하시는 그런 필사라는 좋은 루틴을 가지고, 집중을 하셔가지고, 작가님 책까지 내주고,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까지 되셨잖아요. 2세를. 지금 3세인가요? 2세인가요? 2세가 아직 베스트셀러 아닙니다. 되고 싶은 게 제 마음이기도 하죠. 2세까지면은 이렇게 손해는 아니니까 출판사도 엄청 좋아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네. 하여튼 되게 이제 작가까지 되셨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실천하고 있으신 거죠. 그렇게 필사를 이렇게 꾸준히 집중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네, 그럼 나름의 노력이죠. 네. 그럼 부자멘토님, 네. 혹시 집중하기 위해서 부자멘토님께서 하시는 뭐런 루틴이나 그런 것들이 네.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네.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부가 설명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다른 대답을 하려고 했는데 달려 거북이님이 또 말씀을 하시니까 유튜브 알람을 껐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데, 저는 이 책을 저희가 원래는 11월 초에 하는 게 아니라 10월 초에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9월 달부터 이 책을 만져서 10월, 11월을 오늘에 이제 발표를 하게 된 상황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 책을 딱 보고 알바를 나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자, 그 알바를 왜 나갔냐면 저는 핸드폰 중독이 너무 심하게 돼 있어서, 그쵸. 이 책을 읽고 제일 처음에 한 거는 잠을 더 푹 자기로 했다로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혹여라도 늦잠을 자더라도 죄책감이 인제 더 이상 갖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왜냐면 작년까지 새벽 기상을 하면서 뭔가 이렇게 심신이랑 뭔가 정신적으로 되게 예민해지고 약간 이런 게 있었는데, 그냥 그런 걸 다 내려놓는 순간을 제가 올해는 일부러 계획하고 진행해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죄책감도 있고 '이게 하루를 잘 살아가는 게 맞을까?' 하고 있는 도중에 이 책을 딱 보면서 '아니다. 잘하고 있구나. 이분처럼 핸드폰 없는 곳으로 막 달려갈 수는 없지만 내가 나름 내 방식으로 이렇게 그렇게 가고 있었구나.' 자, 그러니까 잠을 옛날에는 쪼끔 자다가 이제 좀 많이 자니까 하나를 해도 잘하는 사람으로 쪼끔 바뀌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고 있는 도중에 제가 활동하는 시간이 예전보다 짧아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중요한 것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중요해 이게 아니라 딱 주어진 시간이 짧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일, 그게 결국 저한테 되게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1 번부터 10 까지 일이 있으면
저는 선택장애가 있기 때문에 1번부터 10번까지 순위가 다 중요해요, 저한테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는데 환경적으로 딱 그렇게 만들어 버리니까 진짜 중요한 것들이 걸러지게 됐고, 그다음에 시간이 너무 아깝게 자면서 보내는 게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시간에 작은 돈이라지만 알바를 나가야겠다 해서 제가 간간히 알바를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 알바를 나가는 건요, 예전에 제가 과거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던 기억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며칠 전에 헬스클럽을 굉장히 비싸게 끊고 나갔어요. 그 이유는 동네에 좀 저렴한 데도 있기는 하는데 동네에 다니다 보면 며칠 하다가 말 것 같아서 제가 좀 비싸고 사람들이 조금 몸매잖아요. 어쨌든 몸매가 좋을 수 있는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제가 헬스클럽을 끊었는데, 그 헬스클럽의 그 트레이너가 정말 꽃미남 같은, 진짜 얼굴 조그마하고 어깨 넓고 키가 되게 큰데요. 정말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헬스클럽을 다니면서 눈치를 보면서, 와, 내가 눈치 볼 정도로 이렇게 다녀?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알바를 딱 나가니까 몸을 막 쓰는 거는 헬스클럽 못지않게 막 쓰면서 돈을 받는 거예요. 헬스클럽은 제가 돈을 주고 눈치를 받는데, 알바는 제가 돈을 받으면서 잘했다고 칭찬까지 받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네 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 핸드폰을 만질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제가 중요한 업무를 있다 하더라도 미룰 수밖에 없고, 근데 그 시간에 꼭 처리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미리 앞에 하거나 뒤에 하거나. 인제 카톡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바로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는 하는데, 지나고 보면 진짜 중요하지가 않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다 중요하지 않은 일. 왜 보통 사람들도 다 직장 가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그 직장이나 이런 거를 다 정리한 상태였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저는 이제 환경을 제가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따라왔는데, 이 책을 읽을 때 막상 군장님처럼 저도 이 책을 너무 안 읽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재밌게 읽게 됐는데 가면 갈수록 자꾸 이렇게 '아, 이래서 내가 집중을 못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각인이 돼서 그런지 위로가 돼서 그런지 저도 책의 진도가 좀 안 나가서 좀 힘들게 읽었는데요. 하지만 이 책을 읽어내려고 환경을 정말 많이 바꿨어요. 그래서 이 환경, 저 환경 해서 저한테 최적의 환경을 만들면서 '아, 이게 나한테 맞겠구나.'라는 걸 좀 찾아내는, 이 책을 잘 읽어냈다는 게 아니라 이 책이 제 손에 있으면서 제 환경이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한 시간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집중력이 높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데 좋아하지 않은 거는 그렇지 못해요. 그 이유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야. 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해 보고 싶은 거를 멈추지 않아요. 왜? 이거를 하고 싶은 거를 뒤로 미루거나 안 하게 되면 제 가슴속에 그거에 대한 미련이 남게 되니까, 그 미련이라는 감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 해 보게 된 상황인데, 해 보다 보니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를 하니까 좋다. 저거를 하니까 싫다. 이게 나하고 잘 맞다.' 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러서 얘는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왜냐하면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용법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생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커지게 돼서 하고 싶은 것들은 너무 많이 쏟아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오래 다 하다 보니까 그 정리를 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돼서, 저는 인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과정인데 그 중간만큼은 좀 산만할 수도 있긴 하는데, 하고 싶은 거는 항상 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건 다 한번 손을 대 본다. 근데 꾸준히 해야 될 거와 빨리 포기할 거를 구별할 줄 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거는 내가 꾸준히 하는 걸로 지켜나가기 때문에 집중력을 높이는 거고, 올해는 정말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내 목표와 상관없는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하는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설정을 저한테 목표에 맞는 환경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짧은 시간 대비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는 저만의 이야기를 또 산만하게 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네, 네, 들리시나요? 네. 저기, 부자 멘토님의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주의가 산만한 게 아니고, 또 제가 또 책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그 얘기가 나와요. 우리는 좀 초반 부분인데, 조선시대나 옛날, 예를 들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제가 좀 화면이 좀 바뀌어가지고 당황스럽네. 아무튼, 그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그때는 40년 전에는 우리가 신문 하나만 그 정도의 정보만 우리가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 정보를 우리는 그러니까 그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정보를 다 받아들이다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은 막 신문 하나만 봐도 정기적으로 저 사람 똑똑하다, 나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쏟아내지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가지치기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이 저자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부자 멘토님이 지금 가지치기 하셨다고 이렇게 한 가지에 집중하려고 하신다는 거는 엄청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의 결론은 뭐냐? 우리는 지금 들리시죠? 제가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금 잘 들리세요? 네, 너무 잘 들려요. 네. 우리가 집중을 못하는 시대에는 개인화되는 시대가 되면 집중을 못한대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연대를 하고 합동을 하고 좀 더 사람들끼리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가 뭐 이런 유튜브나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할수록 우리 사람이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면서 더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 약간 정치 얘기인데 지도자도 되게 단순한 사람을 뽑는데요. 근데 이거는 그냥 한 귀로 흘리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국가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을 해결할 때 복잡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고 단순하게 해결하려는 그런 국민성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을 전혀 못하는 시대가 될수록.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은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좀 그런 얘기를 하고, 아무튼 이 사람의 해결책은 우리가 좀 합동해야 되고 가지치기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제가 성공한 사람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런 것 같아. 되게 어려운 책도 또한 어려운 일이라도 무조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집중하기 힘든 그런 것들이 살다 보면 많이 있을 텐데 한 가지에 그래도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무조건 하면은 된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 운동선수 출신 중에 CEO가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운동선수 출신이라 똑똑하진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이해는 안 돼도 총연세를 다 읽더라고요. 독서 모임을 한다고. 한 달 만에 엄청 바쁜데. 그냥 이해 안 돼도 그냥 읽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특징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무조건 해요. 노홍철이 성공한 이유 딱 하나잖아요. 노홍철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자기는 왜 성공했냐? 될 때까지 했거든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여행사로 성공하고 무한도전에서 성공하고 유튜브로 성공하고 다 성공했대. 노홍철은 될 때까지 한 건데 그 안에 수많은 실패. 그래서 우리가 될 때까지 하면 어떤 일이든 성취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치기 전에 우리가 다음 달에 트렌드 코리아 그걸 하잖아요. 24를.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4를 12월 달에 우리가 할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별 필요 없는 팁인 것 같지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책은 딱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절반은 딱 절반 반반씩인데 2023년도에 것들을 나열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 이게 맞지? 우리말이 맞지? 이렇게 좀 자랑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2024년도에 10가지 트렌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절반 가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모임하시는 분 중에 또 들으시는 분 중에 트렌드 코리아 24년 읽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다. 그러신 분들은 앞에 거는 패스하세요. 앞에 거는 패스하시고 뒤에 트렌드 코리아 24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거든요. 10번까지? 그것만 읽으시면 돼요. 솔직히 앞에 거는 자기네 좀 자랑하는 거고 자기네 말이 맞았다고 자랑한다는 건 좀 그런데 좀 자기네 말이 맞았다고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하는 거라서. 그리고 더 시간이 없다. 그런 분들은 트렌드 코리아에서 대부분 제일 중요한 건 무조건 1번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10번. 그래서 아마 저도 아직 안 읽었는데 제가 한 2, 3년 읽어보니까 1번과 10번이 핵심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뭘 느꼈다 그러면은 1번과 10번만 얘기하시면 된다. 그때는 트렌드 코리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정말 시간이 없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트렌드 코리아 읽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도 예전에 카톡방에 이 책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 그 안내를 주셨을 때 너무 도움이 되고 정말 위로가 되고 그다음에 잘 읽어낼 수 있는 또 도움이 됐었는데 오늘 이제 아직 시도도 안 한 트렌드 코리아를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 말씀처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안내를 해주시니까 책을 읽는데 좀 부담이 없고 되게 편안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좀 전하고 싶고요. 근데 트렌드 네. 코리아 같은 경우는 죄송해요. 1번 같은 경우는 작년인가가 개인화 시대고 두 번째가 또 나노 시대였거든요. 결국은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번부터 9번까지 가요. 그리고 10번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걸, 그러니까 1번을 확실히 아셔야 될,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거가 어떤 개념인지, 그거는 확실히 좀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읽을 때.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올해 책은, 올해였나요? 아무튼 23년도. 그거 이제 하는데, 나노와 개인화 시대는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고, 그다음 앞으로 시대는 개인화 시대가 되면서도 혼자이기를 싫어하는 또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트렌드 코리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을 만나시는 분, 그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 다음에 사업을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일지도 코리아는 진짜 공부하는 것처럼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달에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이제 마무리를 한다 그러면 이게 결론은 멀티태스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한순간에, 우리의 뇌는 한순간에 한 가지 일밖에 할 수 없다. 그런데 한꺼번에 동시에 하는 건 우리의 뇌가 멈췄다가 다른 걸로 전환하는 속도가 짧아지느냐 느려지느냐 이 차이를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멀티태스킹을 이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여태까지 살아왔거든요. 살아오다가 메타버스라는 또 한계에 넘치는 포화 상태가 또 바닷물 싹 들어오듯이 확 들어오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못하는 거를 또 구별을 하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켜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는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하다 보니까 우리가 책을 읽어도 시간이 흐르고 책을 읽지 않아도 시간은 흐르고 가만히 있어도 시간은 흐르고 열심히 살아도 시간이 흐르잖아요. 근데 제 이름도 부자 멘토인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재무관리. 개인의 재무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 이게 저의 원칙이었는데 이렇게 또 재밌게 놀다 보니까 이거를 잠시 잊고 살지 않았나. 그렇지만 저는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멀티태스킹, 원싱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곁들여서 얘기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시는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아가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 나이는 먹게 되고 노후는 찾아오는데 그거를 국가가 해결해 주면 정말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사회가 되지만 국가가 어느 정도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해결을 해 줘도 불만을 갖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니까 내 노후에 누군가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을 정도의
건강함을 지키든지 아니면 자산을 축적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한마디 더 붙이고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2월은 마지막으로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저는 제가 이런 거를 주제로 삼기 때문에 저는 이걸로 할 거예요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도 당연히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얹고 가면서 내가 좋아하는 책, 내가 좋아하는 작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괜히 쓸데없이 아유 죄송합니다. 너무 강조하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마이크를 켜면서, 아무튼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집중해야 되는 건 내 인생. 내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게 사느냐.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순간부터 돈은 계속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이렇게 플러스 하시면서 인생을 살아가 보시면 어떨까 하면서 저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